안녕하세요. 이박채 법률센터의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인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으로 계속해서 논란입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처럼 대중의 관심이나 인기가 아무래도 기초가 되는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로 그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어 활동을 하시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 도의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고 사실 법적으로는 학교폭력을 행위를 한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학교폭력으로 성립되는 범죄의 대부분은 5년에서 길어야 10년 정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면은 처벌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가 단기 3년, 장기 10년이라서 이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사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피해자가 아직 학생인 경우가 아무래도 법적으로는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학교폭력이란 무엇이고 또 학교폭력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나 조치가 취해지고 또 만약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피해만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가해자로 잘못 지목이 되었을 경우에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학교폭력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즉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에게 발생한 상해, 폭행, 강금, 협박 이런 신체나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유형화해 보자면 첫 번째로 언어, 심리적 폭력, 두 번째로 물리적, 신체적 폭력, 세 번째로 따돌림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경찰에서 운영하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유형별로 예시를 하고 있어요.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예시를 첫 번째 언어 심리적 폭력의 유형으로는 친구들에게 생김새나 아니면은 바보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말로 계속해서 놀리는 행위, 그리고 속칭 빵 셔틀이라고 하죠. 심부름 시키는 행위, 그리고 행동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수치심을 주는 행위, 이런 예시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신체적 물리적 폭력으로는 일반적인 폭력 말고도 어떤 장소에 억지로 또는 유인해서 데리고 가는 행위, 그리고 어떤 물건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망가뜨리는 행위, 이런 행위도 포함되고요. 세 번째로 따돌림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일부러 말을 걸지 않거나 없는 사람 취급을 하거나,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SNS나 아니면 단체 채팅창에 사람을 불러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행위, 이런 것도 따돌림의 유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요? 가해 학생은 학생으로서 교육체계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가장 경미한 것으로는 서면 사과부터 가장 중한 것으로는 퇴학 처분까지 9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요. 행위의 태양, 그러니까 고의성, 지속성, 그리고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리고 화해 정도, 그리고 반성의 정도를 다 감안해서 그중에 어떤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다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어떤 경우에는 상해죄 폭행죄 등 해당 범죄가로 처벌될 수 있고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학교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안 되니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민사적으로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치료비나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고요. 물론 가해자는 학생이다 보니까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나 교사에 대해서도 보호 감독 의무를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혹시 피해자가 되더라도 속수무책의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 두 번째로는 임시보호조치, 세 번째로는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네 번째로는 학급 교체, 다섯 번째로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이 만약 결석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기간 또 출석 일수에 산입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피해 학생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 대한 치료비 또는 위자료의 부담은 당연히 가해자 쪽에서 하게 되는데요. 혹시 가해자 쪽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곳에 곤란을 표하거나 해서 긴급하게 사용이 안 될 때에는 피해자는 그 학교 안전공제회나 교육청 쪽에서 직접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는 일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는데요. 그런 자체 해결 말고 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정상적인 조치를 받도록 본인의 의사를 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대책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조치가 너무 경미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해가지고 그에 대해 다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또 본인의 잘못보다 좀 과중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9가지를 두고 있는데요. 가장 경미한 피해자에 대한 서면 사과, 그리고 피해 학생 또는 고발 학생에 대해서 접촉 또는 보복의 금지, 그리고 교내 봉사, 사회 봉사, 그리고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그리고 퇴학 처분, 이렇게 9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각 조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떤 조치든 간에 적어도 졸업할 때까지는 삭제되지 않아요.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그런데 상급 학교의 진학 사정은 재학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입시에서 이런 기재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억울하게 이런 조치를 받게 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사람은 이에 대해서 다투어 볼 필요가 있죠. 그럴 때는 역시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역시 우발적으로 또 순간적으로 그런 학교 폭력을 하게 됐던 가해 학생으로서는 진정한 반성의 태도, 그리고 화해의 노력, 그리고 화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이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또 화해의 손을 내밈으로써 본인이 받을 조치를 좀 경감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학교폭력의 사안들은 다소 경악스럽기도 하고 충격적입니다. 혹시 본인이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이 이런 학교폭력의 유형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이 있다면은 조금 행동에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혹시 피해 학생의 경우 혼자 앓고만 있지 마시고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주변에 이런 학교폭력 사안을 보신 분은 누구든지 또 신고하실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이박채 법률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